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선도 5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유영걸 대표,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결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고 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을 참 잘하신 거로 봅니다. 지금 권한대행도 벅찬데 권한대행에 또 권한대행을 하면 나라 꼴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한 2달 남은 걸 관리를 잘해야죠. 그리고 나와도요.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되면 좋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바른정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다리다가 저렇게 좀 휘청거렸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행 기다리다가 진짜 제대로 된 나무를 빨리 키워야 되는데 저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이 잘해야 뭐 3%, 저 홍준표 지사의 잘해야 3%, 2%, 황교안 저 대행 기다리다가 저렇게까지 분란만 일어나고 어떻게 뭐 나중에도 뭐 신청할 수 있게 그 바꾸는 통에 기존 후보들이 다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황교안 뭐 권한대행 뭐 고등학교 때 별명이 황교만이라고 그랬다는데 뭐 그건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까 아주 판단을 잘하신 거다. 저는 저렇게 해서 우리나라 잘 관리해야죠.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 사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 식당에서 중국에서 막 쫓아내잖아요. 그럴 정도로 뭐 관광객 다 자르고 이런 거 빨리 대책 세우고 해야지. 이제서 뭘 하겠다고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맡겨두고 본인은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 게 잘한 거로 생각됩니다. 황 대행으로서 본인은 좀 박수받을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의원 대표 이제 보수층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왜 후보는 많아요? 새누리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한 11명 정도, 11명 정도 되죠,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지지율을 전부 다 합쳐도 뭐 한 10% 겨우 넘을까 말까거든. 10%는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자유한국당이 위기긴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럼 왜 한건한 대행이 오늘에서 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느냐. 그동안 출마 여부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탄핵이 이렇게 8대 0으로 인용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각이 많이 됐으면요. 저는 아마 사표 내시고 출마 선언을 했었을 거라고. 그래서 기각이 될 걸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용이라는 결정을 8대 0이라는 인용 결정을 보고 난 뒤에는 도무지 이게 나가도 승산이 없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신 거로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 한건한 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한건한 대행의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저희들 조사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지지율이 어느 후보에게 지금 갈 거냐. 지금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한건한 대행의 지지율은 아마 보수 후보에게 일부 가지만 나머지 주자들에게 골고루 분산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출마를 이제 포기함으로써 아마 가장 그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은 뭐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를 노리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18일이죠. 3월 18일 날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 대구 서문시장일까요? 그 소위 말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이 TK에서 그중에서 가장 서민들이 많이 그 결집한다는 서문시장은 상징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최순실 국정게이트 농단에 그 상당히 그 뭐 막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 서문시장 화재 났을 때 직접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이 보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홍준표 지사가 거기 가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홍준표 지사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후보를 나서게 되는 순간은 아마 한국당 내에서는 홍준표 지사를 아마 필적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놓으려고 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셈 아닙니까? 수치가 잡힙니다. 예, 수치가 잡히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만약에 홍 지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예. 지금 강성친박의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진다는 거죠. 강성친박 입장에서 왜 난감해지냐. 어저께 홍 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과 이미지를 지우자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는 뭐냐? 양박 때문에 그랬다. 양박이 뭡니까? 양아치 친박들, 소위 말하는 강성 친박들을 겨냥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머무르고 있는 예. 강성 친박들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예. 바로 그 때문에 어제 김진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이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유도 그것도 이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봤었죠. 예. 홍 지사를 견제하려는 하나의 대항마 성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차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준표 지사가 보수 진영의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비주류, 철저하게 비주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어떻게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일단 먼저 황교안 총리 불출마는 뭐 사필 기정으로 당연하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자유한국당 하나 비판하면요. 경선 특례 조항이잖아요. 예. 저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라는 거는 먼저 법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이 말이 이게 특정인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황교안 총리를 영입을 위해서 특례를 둔 게 아주 잘못됐고, 예. 물론 이게 이제 이번에 바로 잡았죠. 바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홍준표 지사가 상당히 뭐 어느 정도 3, 4% 고정 지지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에서 정말 큰 한계가 있고, 당내도 이게 친박하고 강하게 들여박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홍준표 지사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난파선,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 친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홍 지사를 지지 않을 당연히 인정 거라고 안 하겠죠. 하시죠. 아예 당연히- 다른 길을 가는 게 낫다. 그렇죠. 이런 저는 선택을 당이 할 완전 것이다. 또 분화 깨진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보수가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말씀드린 보수라는 거는 정통적으로 새누리당,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 1번을 찍어왔던 분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중심치는 어디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TK 60세 이상인데 저희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이 현재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80% 가까이 나왔지만 TK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30%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네.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뭉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을 좀 밀어주자.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가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갖춘 사람들을 밀어줘서 우리가 여기서 보수도 살아있다는 거를 예.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강성 친박과 홍준표 지사와의 사이는 안 좋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사이다 발언을 하거든요. 사이다 발언도 하시고 상당히 이 야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정통적인 보수층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 홍준표 지사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탈 수밖에 없다. 왜?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곡선을 지금 탈 거라 저는 예상이 되고 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분들을 좀 영입을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려고 지금 작업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죽지는 않는다. 이걸 보여줄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또 앞으로, 중도지대에서 제3지대 통합을 또 외치는 분들의 힘도 또 강해질 수가 있죠. 예, 황교안 대행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여기서는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중도 쪽으로 좀 힘을 모아보자. 그래서 김종인 의원은 지금 포기했습니다만은 의원직까지 던지고 어떻게 보면 맨 오브 라만차처럼 돈키호테냐 아니면은 진짜 제대로 한번 승부사냐 예. 이게 실없는 거냐 아니면 뜻 있는 시도냐 하는 판결음이 중도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는 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여론조사를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어제 최순실 씨 재판 좀 얘기 좀 해볼게요.